네, 확률의 개념과 응용,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풀어본 소감은, 음, 뭐, 어느 수업이나 뭐 비슷하겠지만, 그, 약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직접 적용해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풀이라는 게. 약간은 좀 어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다. 왜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제 경험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익히시면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풀으실 때 아마 좀 더, 이게 네, 조금은 이제 체득이 되셔서,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예, 조금은 이제, 이게 딱 포착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조금 많은데, 3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3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 던지기 10번을 했는데, 45번에 앞면이 나왔어요. 그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상대 도수적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네,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대도수적 확률입니다. 자, 우리가 확률은,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그 어떤 면적, 그 공간적으로 보는 거죠. 면적이나, 비율, 전체분의 어느 정도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이다. 네, 이렇게 비율로 보는, 공간적으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상대도수적 확률입니다. 이 상대도수적 확률은 실제로 몇 번은 시행해봐요. 네, 실제로 몇 번 시행해 본 뒤에 내가 원하는 그 사건, 여기서는 동전을 실제로 몇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정도겠죠. 네, 실제로 몇 번 던져서. 이 몇 번이라는 것은 충분히 많이입니다. 충분히 많이. 네, 충분히 많이 던져서 그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왔는가. 네, 요게 이제 상대 도수적 확률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앞면이 나온 횟수가 상대 도수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힌트가 다 있어요. 동전 던지기를 100번 했고 45분의 앞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행한 100번 중에 45번이 앞면이 나온 것이죠. 이거는 0.45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3변의 길이가 3m인 정사각형 연못 안에 한 변 길이 1m의 평평한 정사각형 면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연못 안으로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이 조형물 면에 떨어질 확률을, 네, 다만 연못 밖에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자, 이 문제 역시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확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확률은 어떤 공간적인, 어, 네, 공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앞에 문제처럼 상대도수적 확률로도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앞에 상대도수적 확률 문제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공간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사각형 연못이 있고요. 자, 그려볼까요?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3m입니다. 자, 이 연못 안에 동전을 던질 건데 한 변 길이 1m에 평평한 정사각형 면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안에 이렇게 할까요? 1m의 조형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밖에서 사람이 동전을 던질 건데 이 동전이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동전이 요 안에 떨어질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전체 분의 요만큼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 중에 요만큼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비율. 자,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로 3, 세로 3m 이니까 3, 3은 9죠. 네, 이 면적이 9죠. 9m 제곱이죠. 그 중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은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1.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입니다. 네, 이 정도 난이도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38번과 39번은 같은 문제인데요. 38번 먼저 보겠습니다. 10개의 제품 중 2개를 구입하는 경우의 수. 어, 자, 38번과 39번은 10개의 제품 중에 2개가 지금 불량품인 상황이에요. 자, 10개 제품 중에 2개가 불량품인데, 이 중 2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 중 2개 제품을 구입했는데, 38번은 10개 제품 중에 2개를 구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량품인 건 딱히 중요하지 않죠. 불량품인 건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10개의 제품 중에 2개의 제품을 구입하는 그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직접 뭐 개수를 세보는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방법 중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 방법이 그 콤비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네, 기호를 쓰고 뭐 NCX 네, 요런 그 기호 있죠. 네, 요 기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0개 제품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10C2가 되고 10C2는 계산을 해보면 공식입니다. 2분의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데 네, 얘가 9니까 9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로 약분을 하고 5, 9,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9번을 보면 구입한 제품 중에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는 경우의 확률입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확률, 자, 두 개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구매를 했고, 두 번째 구매를 한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정상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정상, 불량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불량, 정상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불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있는 경우가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죠. 네. 자, 정상 제품을 구입하는 확률이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상 불량을 구입하는 확률이 있을 것이고, 불량 정상을 구입하는 확률이 있을 것이고, 불량을 구입하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한 개 불량품, 네,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이 세 가지 경우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다 계산해서, 네,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것보단 어떻게 푸는 것이 쉽냐면,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확률은 1이겠죠, 당연히.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니까. 자, 전체 경우, 전체 확률 빼기, 전체 확률 빼기. 요 경우 있죠? 정상을 두 개, 어, 구입하는 확률을 빼면, 요 나머지 세 개의 확률이 나오겠죠? 요렇게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나오면, 네, 그거의 반대 있죠? 네, 불량품이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 네, 불량품이 한 개도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을 빼주시면, 네, 그게 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실수할 확률도 적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확률은 1 빼기 정상, 정상을 구입할 확률입니다. 그렇죠? 정상 1 확률. 자, 1 빼기 정상을 구매할 확률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10개 제품이 있죠. 10개 제품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네, 10개 제품 중에 있죠. 어, 자, 첫 번째 제품을 선택할 거고, 두 번째 제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품은 10개의 제품 있죠. 확률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 10개 제품 중에, 자, 첫 번째 이제 제품을 구입을 할 건데, 한 개를 뽑을 거예요. 10개 중에 먼저 한 개를 뽑을 거예요. 그 중에 정상을 뽑을 확률. 10개 중에 지금 정상 제품이 8개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개가 뽑혔으니까 그 다음에 뽑은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제품을 뽑을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을 뽑을 건데, 그럼 지금 한 개가 뽑혔으니까 9개의 제품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자, 9개 제품 중에서 정상인 제품의 수, 지금 한 개가 이미 뽑혔으니까, 여기서 한 개를 이미 뽑았으니까,
한 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8개 중에 7개가 지금 정상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상인 제품을 2개를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8 곱하기 9분의 7이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은 사실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라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푸실 때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 약분을 좀 해볼까요? 자, 5분의 4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5, 9, 45분의 4, 7, 28이죠. 45에서 28을 빼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0번입니다. PA1, PA2가 동일하게 0.4하고 A1, A2가 독립일 때 A1 합집합, A2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합집합의 확률이고 이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는 이제 독립이라는 정보죠. 그러면은 어떤 게 바로 떠올라야 하냐면 독립이면 A1 교집합, A2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와 같다. 바로 떠올라야겠죠. 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이 합집합이에요. 자, 합집합을 그 공식 있죠. A와 A1과 A2의 합 각각의 확률의 합을 먼저 더한 후에 각각을 합한 후에 A1, A2의 교집합을 빼는 이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독립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A 교집합 A1과 A2의 교집합을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 확률은 알 수 있잖아요. 는 얘가 0.4죠. 플러스 0.4. 마이너스 0.4 곱하기 0.4가 되겠죠. 여기다가 써보면 그러면은 0.8에 0.16을 뺀 값과 같습니다. 이게 0.64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41번부터 43번까지 문제인데,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5%가 어느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자. 이 질병을 검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느 진단 시약을 조사한 결과 질병에 걸린 사람 중 90%는 양성 반응을 보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 95%는 음성 반응을 보인다.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이런 좀 줄글로 됐는데 뭐 질병이라던가 양성, 음성, 뭐 이런 비슷한 좀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전체 인구의 5%가 어느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는 이제 확률이죠.
제가 좀 보기 쉽게 질병을 앓고 있는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0.05죠. 5%는. 그 다음 질병에 걸린 사람 중 90%는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럼 얘도 어, 조건부 확률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 중 질병에 걸린 사람 중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90%니까 0.9. 그리고 밑에 줄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음성 반응을 보여요. 음성은 양성의 반대죠. 이게 0.95.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이제 나중에 43번 가서 더 자세하게 그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풀어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럼 먼저 4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에요. 자,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요거죠.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 근데 얘를 유심히 잘 보면 우리가 질병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병 혹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질병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있으면 두 개로 나눠서 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빼기 질병에 걸리는 확률. 네, 이렇게 요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럼 1 빼기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확률 여기서 봤죠. 0.05. 그래서 0.95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42번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음성 반응을 보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음성에 걸리는 확률이니까, 질병이 걸린 사람 중에 음성.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부 확률은 일단 전체 공간이 이제 질병으로 되는 거죠. 전체 공간이, 어, 근데 모든 전체 공간이 아니라, 이제 질병에 걸린, 요게 이제 전체 공간이 다시 돼서, 어, 지금 되게 작게 썼는데, 질병에 걸리는 이제 요 공간 다시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양성, 음성,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이거는 그러면 어떤 또 식과 같냐면, 전체 빼기 음성의 반대가 이제 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의 여집합이 이제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양성, 질병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 빼기 어, 요, 요 확률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 빼면 0.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인데요. 43번은 조금 그 정리가 필요해요. 요 정보를 좀 가져다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딱 맞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진단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자, 이건 어떤 확률이냐면, 정리를 해보면, 자, 양성 반응을 우선 보입니다. 근데 질병에 걸릴 확률이에요. 우리가 이 확률을 지금 알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조건부를 계속, 조건부 파트, 네, 요 파트를 계속 질병을 걸고 이쪽 파트를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걸었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었죠? 자리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웠으니까 이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바꿔봅시다. 자, 분모에는 양성이 들어가고 이 파트가 들어가죠. 양성분에 요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죠. 질병, 교집합, 양성. 근데 지금 요 확률은 알고 있어요. 그쵸? 요 확률은 알고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양성 우리 아직 모릅니다. 네, 모르네요. 네, 네. 양성 모르고 질병, 교집합, 양성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조건부 확률 그 개념에 의해서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어떻게 시켜줄 거냐면 좀 쉬운 위에 부분부터, 네, 분자 부분부터 바꿔볼게요. 이 교집합을, 음, 질병,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A 교집합 B를, 어, A, B. 네,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양성, 다, 질병. 네. 그리고 요 분모 부분은 질병, 양성, 질병. 더하기, 질병, 아닌 부분 중에 양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이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양성 부분을 질병이든 질병이 아니든 모든 양성 부분에 이 나올 확률 구한 거고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요 확률과 같죠? 네. 그 중에 그 전체 중에 네. 특히 요 질병일 때 양성이 나타날 확률을 지금 그냥 이제 부분적으로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요 식들은 모르지만 네, 요 여섯 개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앞에 식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집합을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질병이 아닌 확률은 0.95가 되겠고, 어, 양성이 아닌 음성이죠. 0.1이 되겠고, 양성, 질병. 이게 여집합이죠. 0.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질병의 확률 0.05죠. 곱하기 양성, 기분 질병. 양성, 기분 질병이 0.9죠.
0.9죠. 네. 그 다음 분모로 가면 질병, 양성, 기분, 질병 더하기 새로운 확률이 나타나고 있죠. 질병이 아닐 확률, 질병이 아닐 확률이 0.95 곱하기 양성, 기분, 질병 아님, 양성, 기분, 질병 아님 0.05.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정리를 하면 0.9에 플러스 0.95가 되고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8685 뭐 땡땡땡 소수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적절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자, 0.05보다 작다. 0.05보다 크죠? 네, 0.05보다 크죠? 0.05보다 작거나 크고, 네, 맞지만, 맞죠? 0.5보다 맞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지문도 보면은 0.5보다 작거나 크고, 아니죠. 4번 지문에 0.95보다 작거나 크다. 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과 45번 문제를 볼게요. 확률 변수 x는 어떤 분포가 각상 적당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이, 위에 이 지문들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 10번 독립적으로 던질 때 짝수가 나타날 총수를 x라고 합니다. 자, 짝수가 나타날 총수를 x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를 10번 독립적으로 던져요. 주사위를 10번 독립적으로 던져요. 보통 이렇게 이런 시행은 좀 그 이산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총수가 돼요. 연속은 아니에요. 연속은 아니고 이제 확률 변수를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연속이냐, 네. 연속형 확률 변수냐, 이산형 확률 변수냐를 먼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주사위 던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연속형이 아닙니다. 이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2, 3, 4가 지금 이산형 확률 분포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초기화 분포가 나오려면 어떤 성공, 뭐 실패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초기화 분포도 아닙니다. 포화성 분포냐 이항 분포냐 둘 중에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주사위 던지고 짝수가 나타나는 뭐 개수, 그러니까 전체 시행 중에 전체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나냐. 네, 이런 거는 이제 이항분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가지 그 확률 분포를 배울 때 몇 가지 예시들로도 좀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구간적인 개념이 좀 나오면 포화성 분포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좀 개별적인 사건의 시행에서 이제 여기서 성공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이죠. 네. 성공과 같은 어떤 그 흐름, 상황이 나오면은 이항분포입니다. 네. 여기서 뭐 실패라는 부분도 나오면은 그건 초기 분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알 수가